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 설명서, 문해의 다른 이름은 문화읽기?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문해력 사용 설명서 시작할 때부터 했었던 얘기, 문해력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 문해력의 이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해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 또르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치에서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의 개념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용어가 생성되어졌을 때 가졌던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소멸되어서 용어가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용어가 좀 변질되어져서 전혀 엉뚱한 의미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용어가 확장되어져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에서 더 많은 용어들이 파생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문해력이라는 용어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문해력을 사용했을 때 리터러시, 소위 글자, 문자를 익히고 글을 깨우치는 일의 시작이라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했지? 그 시절은 어떤 환경이었을까를 놓고 보면 아마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화가 되어지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기술적 학습 과정이 요구되어졌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 우리가 1대1 붙잡고 도제식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상 그에게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정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했고 그 매개로서 우리는 문자를 사용했고 출판, 책이라는 매체를 사용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가 커졌을 것이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며 아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강의에서 가장 기본은 문해력이라는 해석 속에서 진행됐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글자를 깨우치는 것만 가지고도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부터 그것에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절차적인 행위로 들어가졌고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었고 성인이 돼서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이민들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그 나라의 문자를 익히지 않으면 살기가 매우 힘든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재밌고 좀 웃기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것이 이건 뭐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서 한인촌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그 식당 근처를 가다 보니까 꼬마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꼬마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 언제 미국 가? 그 아이는 미국을 가면은 영어를 쓰고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마음의 준비되어 있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니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보고 한국말을 쓰고 있고 하니까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렇듯이 글자를 익히지 못하면 그 사회에 소속하기도 힘든 글자와 마음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익히는 문해력이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 사회가 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사회 기술 현상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여러 다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배워야 할 것이 단지 글자만 통해서 배울 수 있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감과 교류와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기 시작했고 이제 문해력이라는 개념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처음 만나는 것들, 처음 하는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방주사 같은 효과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해석에서 놓고 보면 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유학 인증제도라는 것도 있었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도 시켰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반공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을 중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일종의 그것들 리터러시죠. 해외에 갔을 때 해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처신을 잘할 수도 있고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잘 적응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 리터러스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 부분 글자를 깨우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내용이기도 했으니까 충분히 그게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문해력, 리터러시는 조금 더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앞에다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답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그 변화의 도정에서 그 변화를 좀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뭐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말을 달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배운 리터러시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매체가 달라지고 그 매체를 바라보면 매체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여전히 글 읽기에서 우리가 깨우치고자 했던 그 행위, 방법, 그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좀 여담입니다만 리터러시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면 누가 담당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를 달면 그 수식어의 대사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신문 방송학이나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관련된 리터러시를 가르친다. 물론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깨우치고 이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이해하고 깨우치는 그 특정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글자를 깨우치는 것은 어떤 영역을 깨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영역에나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단계들은 그 과정이, 리터러시라는 과정이 단지 글자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교감이 전제되어지고 자기 표현이 들어가 있고 글쓰기와 말하기, 듣고 쓰고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면 사용되어진 용어와 사용되어진 그 대상들이, 기술들이 다를 뿐 그것을 체계적으로 익혀가는 그 절차적 방법은 유사하다고 본다면 굳이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니 이런 식으로 쪼각내가면서 나눌 필요 없이 뭉뚱그려져서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다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리터러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 읽기야. 이게 역시 어떤 수식 개념이죠. cultural literacy. 근데 컬처에 대한 얘기 안에는 이 문화, 사회, 기술 모두가 다 담겨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리터러시는 글자를 깨우치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를 읽어가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주변에 부모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그 부모와 이웃들이 전부 같은 혈통이거나 같은 민족으로 구성되고 같은 언어를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크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배우는 것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습속, 어떤 풍습, 그 서로 그 뭐랄까요,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갖는 작업이겠죠. 제가 대학에 유학을 마치고 대학에 부임해서 그 교수 아파트에 살 때 주변에 사는 그 어떤 외국인 교수의 자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한국인과 결혼한 집이 아니라 순수한 외국인 가족의 그 꼬마 아이였는데 금발을 하는 꼬마 아이인데 그 동네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린아이다 보니까 금방 우리말을 익혔는지 말을 쓰는 걸 보고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엄청 자기 편한 대로 씁니다. 영어가 길면 우리말 단어를 쓰고 영어가 편하면 우리말 대신 영어를 쓰고 해서 영어하고 한글이 뒤섞여진 문장을 막 만들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놀고 있는 아이들도 역시 다 알아먹고 자기들끼리는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모여서 놀면 자기들의 언어 구조를 생성하고 그 언어 구조를 서로 어떻게 하나의 그 동질화시키는 작업으로 그리고 다 소통이 되는 그게 뭐 꼭 글자를 명확하게 말한다든가 문장을 명확하게 단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는 전부 이해되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과정이 저는 리터러시라고 깨우치는 것. 집에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용어도 받아들이고 그게 저는 리터러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해외 유학을 가려면 GRE 시험을 봅니다.
Graduate Record Examination입니다. 학력평가 시험이죠. 대학을 졸업한 학력평가인데 대학 졸업의 학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제너럴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했느냐가 아니라 대부분의 전공을 묶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양 성격의 내용으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어 시험이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고 영어로 시험을 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지만 토플과 GRE의 차이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 대학의 학력, 그 수준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어휘력에 대한 얘기와 이해력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 게 GRE입니다. 그래서 GRE 시험에는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이 나올 정도로 단어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그 단어를 많이 익히면은 유리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서양 아이들, 미국 아이들조차도 GRE를 볼 때 보면은 단어를 많이 몰라도 컨텍스트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야 를 가지고 시험에 응합니다. 그래서 왜 그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보면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모든 글읽기에 내재된 형식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글읽기를 하면은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문단의 뜻을 나눈다든가 전체 내용을 따지는 항상 굉장히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모르는 용어가 나오고 그 용어를 익히는 작업이고 그 용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갖다 배워가는 작업이고 그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작업들에서 그 어휘 하나하나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을 보면 자기도 약간 수준이 높은 단계의 시험을 통해서 단계 측정을 합니다. 얼마만큼 잘했니? 잘 못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단계, 낮은 단계이고 잘하면 그 단계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 속에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용어들의, 어휘들에 대한 얘기고 어휘가 어떻게 이해를 해 가는지 그 어휘의 용법이 어떤 건지를 익혀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래서 GRE도 그런 맥락으로, 그런 의미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GRE 시험을 보다 보면 이거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 문화 시험이 될 수 있고 그 대학 수준, 대학의 교양 수준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21세기에 쓸 때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특히 문화, cultural literacy라는 데서 cultural을 빼고 그냥 리터러시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야 문해력 사용 설명서 설명이 제가 준비한 이유가 맞아 들어갑니다. 글자를 깨우치는 작업 하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예전에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어떤 공방에서 도제의 제도 속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열려있고 누구나 경쟁 체제 속에서 남보다 하나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한 번 더 많은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터러시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학습입니다. 리터러시가 어떤 사실, 정보, 지식, 데이터를 딱 줘서 이게 리터러시여서 아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지? 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을 거기에 경험하고 노출되어지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학교에 강좌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건 리터러시가 아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기억, 니은, 디귿을 가르쳐주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글짓기도 하고 받아쓰기도 하고 뭐 원고지 쓰는 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수학도 산수도 마찬가지죠. 구구단수부터 시작해서 엄청 긴 시간 동안 그 수학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지식을 쌓는 행위라기보다는 몇 가지 간단한 원리들을 끝없이 익혀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리터러시, 아까 말한 cultural literacy, 저는 그걸 그냥 리터러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는 분명히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선별하고 그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다문화, 다국적 이런 사람들과 또 새로운 언어들과도 서로 소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 공간을 제공해주고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구축해주는 곳, 그것이 도서관이고 그게 문해력의 다른 이름, 문화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